어쨌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계약을 해야죠. 계약. 네. 자, 부동산 중개업은 굉장한 미래의 대계를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하는 생계형 직업입니까? 생계형이죠. 우리에게는 내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다음 달도 중요하죠. 다음 주도 중요하고 당장 내일도 중요합니다. 내일이 없는데 내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내년을 얘기를 해요. 내년에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 잘못된 점, 이 부분에 대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태생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자, 여러분은 중개업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벌려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통점.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는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중개업소에 앉아있으면 손님들은 돈을 갖다 주려고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자, 또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빵집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장이 돈 벌려고요 라고 했나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빵 굽는 직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개업 왜 하려고 하세요? 99.9%가 돈 벌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고객도 돈 벌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손님이 상담은 잘하고 뒤통수 쳤다? 뒷박 쳤다? 라는 얘기들을 우린 너무 다 쉽게 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답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왜 중개업을 하세요, 사장님? 라고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돈 벌려고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도 여러분은 이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긍지와 자부심도 없는 직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이 중개업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너무 어렵게 총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심어줬죠. 주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정년이 없는 직업, 수수료 계약 하나만 하면 수수료를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직업, 이라는 환상을 열심히 품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중개업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막상 닥쳐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점을 바꿔야죠. 여러분은 중개업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전문직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던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공인중개사가 42만 명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5,600 몇 개인가 그렇대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운전면허증이고요. 그 다음 많은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미용실 개수보다 많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전문가다라고 불리웠던 시절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장님은 뭐의 전문가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의 전문가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전문가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자격증만 있다는 것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거는 현대사회의 의사나 약사들도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서비스직이죠.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면 바카스 따주는 거 많이 보편화가 되었죠. 왜 따줄까요? 전문직이라서? 아닙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들이 음료수를 따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오세요. 우리 약국이 더 친절해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러면 약사는 뭐예요? 서비스업을 기초로 한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참 의사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인데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치과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치과에 방문하세요? 실력이 좋은 치과를 방문하시나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선택할 때 그 의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졸업할 때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진료를 한 환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딱 하나만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이 안 아프게 할까요? 어느 병원이 친절할까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시죠. 곧 그게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은요, 의약분업이 생기고 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을 늘 반복하죠. 사장님, 식사는 제때 챙겨 드셔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끼니 거르시고 그러면 위장병 도지세요. 누군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목구멍에 밥알이 안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친절하다고 느끼니까. 짜증을 내도 그렇게 해야 보험공단에서 돈 받으니까.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사나 약사도 서비스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집 보여주는 서비스? 계약서 작성해주는 서비스? 우리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지급한 중개보수에 비해 받은 서비스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동산 중개업이 서비스업이라면 어떠한 고객들에게 내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어떠한 고객들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고객이 진상이고 더럽고 짜증나도 뭐 해야 돼요? 결국은 돈은 누구한테 나와요? 고객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깎이지 않는 중개보수를 받을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몫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속 중개를 이야기하고 미국의 부동산 중개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 제도가 없지 않습니다. 이미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봤죠? 그러나 아무도 안 쓰죠. 왜 안 쓰나요? 제도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를 법으로 위반을 시킨다고요? 그 국회의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가지 잘릴 겁니다. 네. 5천만 국민이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 되는 걸 기대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은 뭘 해야 될까요? 전속 중개 제도가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직업입니다. 부동산을 거래시켜주는 직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전속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또는 북미에서는 부동산 전속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매물을 얼마나 많은 중개사들에게 소개시켜 주느냐가 그래서 거래액을 늘릴 것이냐가 중개사의 능력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매물만 소개시켜 주면 나한테 오나요? 아니요. 옆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죠. 과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 수많은 부동산 중에 여러분 사무실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내에 있는 5개 부동산 중에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찾아간 게 용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오게 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해답은요,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직업이 중개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믿음을 거래시켜주는 직업이 중개업입니다. 고객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이 중개사가 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노력의 대가로 뭘 받아요? 중개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요? 고객들의 믿음에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신뢰를 지키는 중개사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연하게 뭘 쫓아요? 부동산 매물만 쫓아요. 이렇게 가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손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블로그를 보고 온 손님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온 손님은 뭐가 다릅니까? 시작점이 다르죠? 네이버 부동산으로 문의를 온 고객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 매물 있어요? 없는데요. 알았어요. 끝이에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나 그 사람 모르거든. 그러나 네이버 부동산 보고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물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다른 건 뭐 있나요?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나는 생판 처음 보니까 낯선데 그 사람은 싱글싱글 번글번글 쪼개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뭐가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줄 거라는 신뢰가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불황의 늪은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빠져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신뢰를 거래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은 신뢰를 파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신뢰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왜 고객들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이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